권대진 그리고 부심의 최재유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위원회 정의탁, 심판위원회 진병훈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터의 김광국 세터와 이제 유강호 세터, 이번 시즌 출발할 때와 세터들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뭐 초반에 또 유광호 선수 뛰다가 한 선수가 계속 시합을 떼었는데 네. 결국 선수들은 사실 한 선수하고 호흡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선수가 최근 이제 새끼손가락 부상으로서 지난 경기, 오늘 경기 앞으로 한두 경기는 더 네.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은 링컨 선수가 이제 웜업 존에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재영 세터가 약간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릎이 네.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그 자리에 진성태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자,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맞대결 1세트 서재덕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첫 서브는 범실 서재덕.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서브를 좀 더 강하게 넣어줘야만이 네. 대한항공의 리시버가 흔들리면 빠른 플레이를 조금 이제 견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 대한항공이 리시브 2위 팀인데 34.2%의 효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리시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리시버를 흔들어 놓지 못하면은 빠른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광우의 서브 서재덕 받았습니다. 오늘 생각 토스를 속공으로 박찬웅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박찬웅 선수한테는 의외로 속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김광욱 세타거든요. 네. 그래서 리시버가 잘 됐을 때는 반드시 박찬웅 선수의 속공을 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공격 성공률이 51%가 넘는 박찬웅. 득점 이후에 박찬웅의 서브 정선민 받았습니다. 임동혁 블록아웃 첫 득점.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이트에서는 전혀 대한항공은 고민할 게 없죠. 그만큼 그렇죠. 임동혁 선수가 들어가도 잘 해주고 또 링컨 선수가 들어가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에는 뭐 전혀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4라운드 중반 넘어서는 이제 선수들의 특히 공격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거고요. 윤석이 받았습니다. 박철우가 때립니다. 터치아웃. 박철우도 오늘 첫 득점 올립니다. 자, 다우디 대신 박철우 선수가 먼저 출발했죠. 뭐 거의 경기 때 보면 다우디가 먼저 출발하고 안 될 경우에 박철우 선수가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오늘은 먼저 박철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박철우가 어느 정도 초반에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박철우 선수가 이제 뭐 이전 시즌보다는 이제 많은 경기 출전은 아닌데 그동안의 서브 득점은 2점이 있습니다. 박철우의 서브 회전을 걸었습니다. 정지석의 리시브였고 박승석 대각 공격 득점입니다. 지금도 워낙 빠른 그 킥오픈 공격이기 때문에 상대 센터는 전혀 따라올 수가 없죠. 네. 뭐 한 명을 두고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 다 성공률이 높게 나오잖아요. 2인 블로커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맞지 않았던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성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오버핸드 리시브 속공 신영석. 공격 범실. 밀려나갔어요. 네. 김광우 세타가 들어가면은 사실 신영석 선수는 황동일 세타하고 호흡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광욱 세타와 이 신영석 선수 간의 속공은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로 범실이 나왔습니다. 4대2 대한항공 2점 앞서가면서 진성태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후위에서 박철우의 공격. 박철우 이번에도 아웃됐습니다. 아웃이에요. 자, 연이어 두 번의 속공과 지금 오른쪽의 공격이 범실 한국전력. 자, 범실 2개가 연속으로 나왔죠. 네. 김광욱 세타는 박철우 선수한테는 볼을 많이 올려줘요. 박철우 선수하고 김광욱 세타하고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성태 서브 놓습니다. 자, 리시브가 약간 짧았고 다시 한번 박철우 연타 공격 살려내고 있는 유광우 그대로. 자, 지금은 아웃됐죠. 살짝 나갔네요. 네. 자, 지금 공격은 뭐 정지석. 상대가 전혀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공격을 했죠. 자, 그냥 이 2단을 공격이- 때렸죠. 그렇습니다. 정지석 선수의 첫 공격 시도였었는데 아웃됐습니다. 임성진 강하게 서브.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습니다. 임성진의 시즌 6번째 서브 득점. 자, 한국전력은 오늘 범실이 조금 나오더라도 상대가 워낙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서브를 좀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강하게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자, 곽승석은 이제 나가는 줄 알고 피하긴 했지만 완전히 물렸죠. 그렇습니다.
임성진 다시 한번 서브. 정지석 리스브했습니다. 곽승석 브로킥 블록아웃. 2득점째 올리는 곽승석. 이 곽성식 선수는 사실 공격의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15% 정도 가져가는데 워낙 리시버 비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초반에는 지금 공격 2개를 바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대4 임동혁의 서브입니다. 서재덕의 대각 공격. 정지석 안정적인 수비. 임동혁 2단 연결. 박승석 다시 한번 때립니다. 살려내는 악전력. 서재덕 루킹 걸립니다. 신영석 올려줬습니다. 후위에서 임성진. 기회는 대한항공. 박승석 페인트. 임성진의 2단 연결. 서재덕 후위에서 정지석 꽂습니다. 득점. 자, 찬스가 왔을 때는 뭐 공격수가 다양하게 지금 다 누가 공격할 수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수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전이 후위에 다 공격수들이에요. 그렇죠. 자, 레프트나 오른쪽에 또 가운데서 지금 정지석 선수가 공격했는데 상대 브레이킹이 다 속았죠. 정지석의 오늘 첫 득점 나왔습니다. 7대4. 임동혁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지난 경기는 이제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았던 대한항공이었어요. 대한항공이 사실 좀 범실이 많습니다. 워낙 빠른 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만 안 맞아도 빨리 때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범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지석 리시브 비속공. 지금도 김규민 범실. 길게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전체 7개 팀 중에 범실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팀리 카이넨 감독이 범실을 좀 줄여주는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때는 범실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K를 서재덕. 동점을 만든 한국전력. 대한항공이 서비스가 좀 흔들리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가장 블로킹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워낙 칼라가 빠른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뭐 상대 블로킹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자, 신영석 선수의 서브 걸렸습니다. 8대7로 대한항공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체육관에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맞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4위 팀 한국전력 그리고 1위 팀 대한항공의 경기입니다. 1세트 지금 다우디 선수는 이제 웜업전에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박주루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경기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그리고 링컨도 지금 임동혁이 먼저 들어가 있고 웜업전에 출격 대기조 링컨 진지휘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항공 곽승석의 서브. 자, 리스 풀어납니다. 살려내는 김광국 센터. 서재덕 때립니다. 뚫어내는 서재덕. 자, 손이 완전히 안 넘어갔죠. 안고 떨어졌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때리죠. 그리고 김광국 이 세터의 수비 이런 연결도 것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서재덕 선수가 해결을 했습니다. 1세트 초반인데 팽팽하게 갑니다. 8대8. 곽승석 리시브 조금 짧았고 정지석 빠르게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정지석의 공격 득점. 정지석 선수가 지금 공격 성공률이 57.1%인데 전체 선수들 중에 가장 높거든요. 네. 그만큼 지난 시즌보다도 더 성공률이 좋습니다. 전체는 한 55%인데 그만큼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리플 크라운도 많이 한다는 것이 그만큼 또 브로킹도 좋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서브에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대로 2단으로 인 정지석 공격 득점. 자, 범실이 한국전력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상대가 공격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루어지는데 찬스가 오면 바로 공격.
자, 두 번째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딜리카이넨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 이제 저런 배구예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먼저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서재덕 대각 공격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서재덕 선수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3득점째 올리는 서재덕입니다. 늘 코트에서는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성공률도 지금 50%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우디 선수 외국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뛰더라도 성공률이 높게 안 나오기 때문에 서재덕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서재덕의 서브 곽승석 받았고 패스 페인트 유광우 세터. 자, 경험의 옷이 이렇게 빛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대가 빈 곳을 알고 넘겼어요. 서브를 넣고 저까지 따라오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미 유광우 선수는 뒤에도 이 눈이 있는 것처럼 패스 페인트 득점. 그렇죠. 이 전위에 있을 때는 세타는 항상 상대 전위에 누가 있는지 블로킹이 누가 하는지 생각하면서 토스를 하거든요. 박철의 공격 브로킹 맞았어요. 정지석 잡아냈습니다. 브로킹 성공. 자, 지금은 토스가 조금 낮았거든요. 그 볼을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토스였어요. 해봐 괜찮아 오케이 미안 조금만 끝 더 살려줘봐. 좀만 살려줘. 우스 나쁜 거 리바운드 플레이 하고 다시 해봐 다시 할 수 있어. 자, 끝을 조금 더 살려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조금 더 높게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시간차 타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속공으로 상대 센터를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 센터가 속지 않으면은 자, 이런 공격은 두 명이 다 따라오면 또 네. 오히려 그 볼을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황동일 세터도 지금 웜업 존에 있는 한국전력. 점수차가 이제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12대 9입니다.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고 현재 공격 성공률 대한항공은 63.6%입니다. 유광우의 서브. 서재덕 리시브. 다시 한번 득점을 맞지 않네요. 오! 그러나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네.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넘긴 덩스 포인트가 났어요. 지금은 뭐 맞지 않았던 것인데 빗맞은 것이 오히려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네. 정지수 선수는. 박철우 선수의 손끝에 맞고 겨우 넘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살리질 못했던 대한항공. 정성민 리시브 빠르게 때립니다. 임동혁. 블로킹이 준비하기 전에 반박자 빠른 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블로킹하는 선수는 센터가 두 명 다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직선을 잡든지 아니면 크로스를 잡든지 확실한 모험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브로킹 득점이 없는 한국전력. 대한항공은 이제 하나의 브로킹 성공이 있죠. 정지석. 임성진의 리시브 박철우 때립니다. 브로킹 블록아웃. 자, 여기 터치아웃이에요. 지금 박철우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가 타이밍 캐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 있는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속공도 좀 써줘야 되고요. 브로커들의 지금 이제 블록아웃이 됐지만 브로커들의 손에 자꾸 맞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박철우 선수는 사실 높은 공격을 터치아웃 공격 참 많이 하는데 범실이 나왔네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박철우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범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박철우 선수가 시간차 타임 이 낮은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1세트 범실 한국전력 5개로 2개 더 많습니다. 서브 범실 그중에 한국전력은 이제 3개가 있고요. 사실 한국전력은 범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팀이거든요. 자, 진성태의 서브. 임성재 가벼운 연타. 튕겨져 나온 것이 다시 한번 오른쪽 후에서 박철우 뚫어내면서 득점. 박철우 쪽의 공격점유율이 많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지금 3득점째 성공률도 50% 나오고 있고요. 4득점째 열린데 공격 성공률이 한 5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차 12대 14. 임성진 서브. 회전이 걸렸습니다. 정성민 리시브 받아 비성공 김규민. 자, 박철우 쫓아오지만 네. 이 뭐 의욕을 갖는 것은 조심하면 또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중반 정도 리그가 오면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딱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우리 카메라 감독은 늘 피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강한 서브 그대로 서재덕이 때렸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자, 공격하고 난 다음에 터치 네. 내시죠. 자, 유광우 선수가 약간 충돌 이후에 쓰러졌는데 큰 부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16대 11로 대한항공이 넉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원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 16대 12. 대한항공이 넉점을 앞서고 있는 1세트입니다. 유광우 세터가 이제 좀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한 서재덕 선수도 없기 선수가 때문에 공격을 하고 빨리 리시브를 하고 빨리 달려 들어오면서 공격하면서 네. 날라 들어갔죠. 그래서 발에 약간 걸렸어요. 다행히 발을 네. 밟질 않았습니다. 자, 서재덕 선수가 미안하다고 하고 또 후배의 등을 두드려줬던 유광우 선수입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임동혁의 서브였습니다. 비석공 신영석 득점. 비수봉이 지금은 완벽하게 맞았네요. 오늘 첫 득점이에요. 신영석. 그렇습니다. 신영석 선수 첫 번째 공은 길게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이 저렇게 이제 센터진에서 속공이 계속 나와야 이제 또 그 그렇습니다. 공격이 살아나죠. 자, 신영석의 서브인데 네. 핸드라인 밟았군요. 그렇습니다. 공을 좀 토스할 때 좀 앞쪽으로 던져놓다 보니까 그래서 스파이크 서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토스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실이 네.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거든요. 왼발이 핸드라인을 밟았습니다. 임성진의 리시브 서재덕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서재덕이 오늘 공격 성공률 좀 4득점째 올리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재덕 선수와 박철호 선수는 지금 50% 이상 성공률이 나오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 빈도가 지금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임성진 선수는 1득점밖에 없고 서베이스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전위 쪽에 서재덕, 김광구 세터의 서브입니다. 속공 김규민.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상대가 알고 따라 떠면은 이미 공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만큼 속공에 대한 거는 미리 같이 따라 떠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 뭐 정광석화 같은 속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광호 세타가 생각보다는 속공을 많이 하는 그 세타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에 있을 때 유광호 세타가 높은 토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속공을 아주 빠르게 하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전위 쪽에 링컨 들어가 있고 서브는 이수황 선수가 준비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수황의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임성진. 박철우 대각 공격. 박승석 살려냈습니다. 임동혁 올려줍니다. 링컨의 공격 브로킹. 박찬웅이 잡아냈습니다. 그렇지. 지금 링컨은 사실 세타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럼 링컨 선수는 평상시에 세타가 낮게 토스해주는 그 타이밍으로 들어갔는데 볼이 조금 높게 오다 보니까 결국 뒤에 놓고 때리는 것이 상대 브로킹 걸리고 말았죠. 아무래도 이제 임동혁 선수의 토스는 링컨에게는 좀 어색했죠. 그렇습니다. 토스가 조금 높게 가니까 타이밍을 못 맞췄죠. 석점 뒤주고 있는 한국전력. 서재덕 서브 범실. 서재덕 선수가 서브 범실이 계속 나옵니다. 개인 범실 3개째. 전체 지금 팀이 8개째 범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항공 점 3개밖에 없는데 범실에서도 지금 5점을 상대한테 주고 하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공격 성공률도 47%대 66%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세트 중반인데 8개에서 이 범실은 한국전력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됐습니다. 살려내는 임동혁. 박승석이 넘기면서 다시 기회는 한국전력. 킥오픈 쫓아가면서 정성민 2단 연결. 정지성 밀었습니다. 정지성 아웃됩니다. 범실. 지금은 맞지 않고 나갔어요. 네. 아마 브로커의 손끝을 보고 밀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두 번째 연결하는 볼이 완전히 뒤쪽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정진 선수 뒤쪽에서 날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김동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전력. 이 원포인트 서브로서 그동안의 서브 시도는 웨슨 8번, 성공은 9번 있는 김동영.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밀었습니다. 커버 정성민. 다시 한번 그대로 넘어갑니다. 신영석 올려주면서 사인박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죠. 자, 양 팀의 뭐 연임 범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한국전력의 범실로 득점은 대한항공. 자, 유광호 세타가 토스하는 부분이 여기서 바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공격 타이밍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범실로 이어졌네요. 야, 좀 여유를 갖고 해, 여유를 갖고. 여유가 급하잖아, 급하잖아. 그리고 철우가 있어, 여기 라이트 전에 있으면 철우 원맨 주고 네가 속공하고 라이트만 보면 돼. 파이프하고 그러면 보여. 자, 잡을 수 있는 점수를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잡을 수 있는 점수 잡아줘. 자, 범실이 지금 9개째 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찬스가 왔을 때는 사실 포인트를 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못 내주기 때문에 상대한테 계속 반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범실로 주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크게 뒤지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공격 성공률도 대한항공이 높긴 하지만 한국전력도 한 44%가 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격의 스파이크 점수가 11점, 12점 차이 네. 나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근데 범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대 16 정지석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언더터스로 올려주면서 임성진 바운드가 큽니다. 정지석 유광호 석공 득점. 김성태. 자, 생각보다 속공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사실 대한항공의 플레이를 보면은 속공을 안 써도 될 만큼 빠르게 양사이드에 볼을 토스해주잖아요. 네. 그럼 세타가 속공을 견제하지 않더라도 따라오기 힘든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팀이 대한항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속공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4번 시도 3번의 석공 성공. 오! 서브 득점. 서브이스. 자, 정지석 선수가 시즌 24번째 서브 득점 성공합니다. 자, 서브에 대해서 정지석 선수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사실 서브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3위입니다만은 여기서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정지석, 링컨밖에 없잖아요. 또 임동규 선수가 결국은 임동규 선수는 정지석 선수 링컨하고 교대를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들어갈 수 없죠. 자, 박철우의 공격 수비가 됐습니다. 유광호 하이볼 박승석 뚫어내면서 다시 한 점 추가하는 대한항공. 자, 찬스가 왔을 때는 꼬박꼬박 점수를 올리는 팀이 대한항공입니다. 자,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많이 벌어졌죠. 7점 차입니다. 23대 16.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격을 보면 대한항공이 앞선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전력이 이기기 위해서는 장점인 블로킹을 살려야 된다. 하지만 그래요. 블로킹 장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석의 서브는 범실입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그동안에 세트당 평균 한 2.5개의 그 브로킹이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블로킹 하나 성공하고 있고요. 네, 자, 박철우 선수가 나왔고 다우디가 들어갑니다. 김광국 세터도 나왔고요. 자, 황동희 센터가 들어갔죠. 네, 높이 전위 쪽에 신영석, 다우디. 서브는 황동일. 박승서 리시브. 비속공. 자, 다시 넘어 그대로 아웃되면서 대한항공 다시 한 점을 올려놓습니다. 세포인트. 그래서 이런 그 세타가 경기 때 어떤 볼을 많이 올리는 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블로킹하는 상대 팀들은. 그래서 오늘 경기는 초반입니다만은 유광호 세타가 속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속공 시도가 많고 또 이 점수가 계속 나오다 보면 사실은 상대 브로커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속공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다음 거를 또 많이 준다는 거죠. 자, 임성진 선수가 돌립니다. 임성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임성진 2득점째. 한국전력은 신영석 선수가 속공 1득점. 박찬호 선수가 속공 1득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속공의 빈도도 적고 또 리시브도 흔들리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경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상대 공격을 다 따라갈 수 있는 블로킹이. 그 다음에 뒷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프로 2년차 임성진의 강한 서브. 아슬아슬하네요. 아웃됐습니다. 자, 자, 이런 비디오 판독을 이건 뭐 하죠.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장백철 감독이 확인을 합니다. 주심이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심의 그 비디오 판독 요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권대진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이쯤에 눌렸을 때 하얀 실선 안쪽과 바깥쪽, 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아웃으로 판독이 되면서 1세트 25대 18 대한항공의 승리로 1세트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첫 세트에서 확실하게 상대 공격에 대한 철저한 블로킹이 잘 따라갔고 그것을 네. 받아서 반격에 성공한 그런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대한항공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경기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수 개인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보다 짜릿하게 배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신개념 선수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을 지금 확인하세요. 수원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맞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18 대한항공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세트 한 중반까지는 뭐 팽팽한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범실로 한국전력은 1세트를 내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점수에서 뭐 5점을 뒤졌고 네. 또 공격에서도 2점 뒤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률에서도 한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2%가 한국전력인데 대한항공은 65% 성공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오늘 첫 세트는 조금 부진한 한국전력입니다. 유광우 세터가 이제 속공 시도를 5번 해서 4번의 그렇죠. 득점을 가져갔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은 전혀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빠른 플레이, 양 사이드 공격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가운데 속공을 많이 놓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서재덕 선수가 1세트에 4득점 올렸고 2세트는 이제 다우디 선수가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1세트는 이제 브로킹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던 다우디. 김광국 세터는 2세트 역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김광국 올려줬습니다. 서재덕의 공격 커버 다우디 런닝 스파이크 정지선 대각 공격 임성진 잘 받아냈습니다. 후기에서 뚫어냅니다. 임성진. 자, 기습적으로 가운데 파이프 공격을 잘 시도했고 결국 다우디 선수가 2세트에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네. 서브 리시브가 안 되거나 디그에서는 결국은 빠른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다우디가 공격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임동혁 내려꽂습니다. 선수들 컨디션 좋습니다. 지금은 이 공격 바운드 되는 것이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꽂히는데요. 그렇죠. 한 명의 블로커는 뭐 안 넣고 공격을 하죠. 네. 3득점 성공.
75% 나오고 있어요. 정지석의 서브 강하게 자 쫓아가면서 서재덕 다우디가 넘겼습니다. 기회는 대한항공 빠르게 속공 진성태.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계속 오늘은 빠르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전혀 세타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박찬홍 선수가 높은 블로킹을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블로킹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속공에 대한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유강호 세타가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서재덕 공격 자, 살려냈습니다. 임동혁이 넘겼습니다. 서재덕 길게 대각으로 득점. 팀 내에서는 서재덕 선수가 5득점,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재덕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우디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야만 좀 그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혼자로서는 좀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 한쪽만 산다면 그건 단조로움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도 다 따라오고 결국은 네.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2대2에서 서재덕의 서브 정지석 리시브 비속공. 자 이번에도 속공 진성태. 그렇죠. 아 오늘 마음 먹고 나왔군요. 그렇죠. 평소보다 훨씬 더 속공의 빈도가 유강호 센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전력은 그 속공에 대비를 하다 보면 또 좌우가 또 열릴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한국전력이 뭐 서브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서브에 좀 선물을 걸어줘야 돼요. 네. 속공이 워낙 많은 팀한테는 리시브를 흔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임성진의 리시브였고 다우디가 때립니다. 터치아웃. 오늘 경기에서 다우디 첫 득점을 올립니다. 타점이 좋죠. 네. 현재까지 두 팀은 1세트에 주고받은 브로킹 하나씩. 다우디. 자, 다우디의 서브. 이번에도 속공. 야, 이번에는 김규민을 줬습니다. 오늘 뭐 비속공, 교과서 같은 비속공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전혀 막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걸 주더라도 먼저 속공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4대3. 임동혁 서브. 서재덕 받았습니다. 임성진 푸시. 네, 안테나 맞았습니다. 임성진의 득점. 자, 블로킹 맞고 볼이 안테나 맞았죠. 네. 지금은 볼 처리를 그래도 임성진 선수가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4. 박찬홍 서브 준비하고 있는 한국전력. 박찬홍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브로킹 하나 있습니다. 속공! 자, 또 속공이죠.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사실 블로킹이 전체 1위잖아요. 가장 네. 좋은 팀인데 이렇게 속공을 많이 하는 팀한테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상대가 리시브가 안 되고 높은 공격을 많이 하는 팀한테는 한국전력이 블로킹이 굉장히 강점을 발휘하지만은 네. 빠른 공격을 많이 하는 팀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속공으로 응수를 하는 신영석입니다. 그래서 신영식 선수 하면은 이제 속공과 블로킹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블로킹은 워낙 뭐 잘하는 선수인데 속공으로 가운데서 몇 개 휘저어줘야만 상대 브로킹도 신영석 선수를 마크하려고 흔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늘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양 팀의 그 센터진의 바쁜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입니다. 자, 힘이 실린 서브. 임성진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임동혁 길게 밉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떨어뜨리면서 세터 김광국의 득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첫 번째 서브가 잘 들어갔고 두 번째 도주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 거죠. 한국전력 역전 6대5. 김광국 샤타가 빠르게 잘 때려줬네요. 프로 2년차 임성진. 자, 포지션 폴트가 지금 대한항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가 먼저 네. 움직였어요. 자, 임동혁 선수가 지금 가운데인데 네. 서브를 넣기 전에 미리 네. 이 박상규 선수 오른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포지션 폴트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공격 준비를 빨리 한 거죠. 김성길의 서브, 정성민 리시브, 킥오픈 정지석. 자, 맞고 나갔어요. 정지석 선수가 브로킹된 공에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 8대5로 한국전력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수원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세트 8대5로 한국전력의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임성진 선수의 서브일 때 지금 계속 좀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서브가 지금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대 리시브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속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블로킹이 좋은 한국전력이 상대 공격을 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좀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서브로 승부를 거리가 그렇죠. 현재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전력이 범실이 나오더라도 서브에 좀 강하게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강하게 갔고 임동혁 오른쪽 V에서 때렸습니다. 따라갔죠? 다시 곽승석, 김규민. 자, 지금은 신영석 선수가 캐치볼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손바닥을 잡아서 올리네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캐치볼 범실 신영석 여기서 신영석의 범실. 대한항공의 김규민 서브. 석공 완벽하지 않았고 살려내고 있는 임동혁. 정지석 때렸습니다. 자, 이거 됐죠? 서재덕의 그렇습니다. 터치아웃 득점. 이렇게 찬스 보면 만들어 오면 충분히 공격을 성공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상대 공격을 어느 정도 바운드만 시키시면은 이 한국전력도 디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2위거든요. 그만큼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재성 리베로가 있고요. 그렇죠. 수비는 뭐 서재도 선수도 좋은 그렇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유광우 올려주면서 정지석 내각 공격 날카롭게 득점. 정지석 선수가 오늘 6득점째 올립니다. 자, 그렇지만 범실이 3개 있고 성공률은 한 44% 나오는데 평소에 성공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57%가 평소의 공격 성공률입니다. 세터 유광우의 서브입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서재덕. 나우디 브로킹 잡아내는 진성태. 빠르게 오는 공격을 다우디 선수가 좋아하면서도 지금은 공격할 때 보면 타점을 못 잡잖아요. 네. 이 볼이 빨리 흘러가면 그 타점을 잡을 수 없는 공격을 한다는 것이 마지막 볼 때리는 순간 볼이 좀 높게 떠 있는 그런 토스를 좋아하거든요. 자, 진성태가 다우디의 공격을 잡았기 때문에 다우디는 좀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우디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서재덕의 공격 이번에도 브로킹. 이번에는 진성태 연이어서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동점. 한국전력이 리시브가 많이 흔들려요. 네. 연결하는데 여유가 없어. 연결하는데 급하니까 빨리빨리 민다고. 좀 여유 있게 줘. 여유 있게. 다우디 책임져 주고 재덕이도 책임져 주고. 자, 책임지고 다시. 돌리자. 자,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세타도 마음이 급해서 빨리 밀어주고 그 다음에 공격수가 여유있게 볼이 안 오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조금 더 어차피 상대 블로커가 2명이 다 따라온다면은 조금 더 높게 여유있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진성태 선수가 이제 연이어서 브로킹 손맛을 봤고 대한항공에서는 유광우 선수 서브일 때 계속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광우 선수가 후에 나가면서 앞에 전위에 이제 블로킹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공격도 좋아지고요. 9대9. 빠르게 속공으로 자, 받아내는 좋았어요. 정성민. 지금은 임동희 선수가 네. 두 번째 급하게 오는 볼을 토스를 해야 되는데 네. 급하다 보니까 한 손 싱글로 그냥 토스한 것이 캐치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한 손으로. 네. 자, 범실이 됐고 틸리카이넨 감독도 네, 선수들 이제 항의하지 말라고 진정시킵니다. 물론 한 손이 꼭 이제 그 캐치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심판이 판단하기에는 네. 캐치볼로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대 9가 됐고 한국전력 신영석의 서브입니다. 정성민 잘 버텨냅니다. 임동혁 공격 성공입니다. 임동혁 4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동희 선수가 공격을 많이 안 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세트에서 워낙 가운데 센터에서 속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동희 선수가 4득점, 그렇지만 성공률은 57%까지 나와요. 네. 그렇게 보면은 대한항공은 이제 효율적인 공격 그 분포도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양하게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만큼 블로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지석 오늘 서브 득점 있고, 자,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정지석의 서브 범실. 정지석 선수가 개인 범실 4개째가 됐는데요. 팀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네. 범실을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자, 2세트 들어서는 한국전력의 범실은 없고 대한항공이 이제 3개째가 나왔는데 그렇죠. 한국전력이 이제 범실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서재덕 서브 네트 타고 들어갔습니다. 파고듭니다. 파이프 공격 정지석. 워낙 이 파이프 공격의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선수가 정진수 선수거든요. 지금은 뭐 상대 센터도 완전히 속았고, 자, 아무도 없죠. 거의 뭐 노브로킹이 됐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이 유강호 세타가 오늘 토스하는 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상대 브로킹을 잘 보고 토스를 하고 있고요. 진성태 서브, 오재성 리시브, 석공 박찬웅. 박찬호 선수도 속공이 빠르죠. 지금은 빠르게 잘 시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유광호 세터와 김광국 세터의 머리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공은 어차피 세타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대 브로킹을 속이기 위해서는 속공을 반드시 섞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어느 시점에 섞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우디 서브, 정지석 리시브, 석공. 속공이죠. 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서재덕 받아냈고 하이볼, 인성진 브로킹. 잡아내는 김규민. 임동혁 선수와 김규민 선수죠. 김규민 선수가 브로킹. 김규민의 오른손과 임동혁의 왼손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12대 12. 2세트 흐름이 팽팽합니다. 임동혁 서브. 서재덕 받아냈습니다. 임성진 스파이크 인. 들어왔어요. 지금도 토스가 조금 뒤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완벽한 크로스 공격을 잘해줬네요. 임성진 선수. 사실 이제 한국전력은 임성진 같은 프로 2년차 이런 이 새내기들이 코트를 들썩들썩이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팀을 이끌어 가줘야 되고 또 네.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임성진 선수죠. 지난해 뭐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5득점. 네. 팀 내에서는 2번째로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임성진 선수. 자, 박찬웅 선수도 이제 프로 2년차인데 올해 뭐 브로킹에서는 이제 눈을 뜬 듯한 박찬웅이고요. 임성진. 워낙 브로킹 타이밍이 좋은 네. 선수고요. 점수는 13대 13 2세트 희속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곽승석의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 임성진 블록아웃. 이 정도 리시버가 되면 충분히 상대 블로킹을 요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리시버가 완벽하게 좋았고 물론 네. 상대가 속공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공격수도 2명 정도 따라오는 건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타점도 잡히고요. 그렇죠. 자신 있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성진 서브, 곽승석의 리시브 비속공. 자, 이번에는 브로킹 잡아내는 신영석. 본인 통산 1000번째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신영석 선수도 워낙 이제 영리한 네. 선수이기 때문에 속공을 쓴다는 건 완전히 알았죠. 자, 오늘 브로킹 하나가 더 필요하군요. 지금 이제 1000개가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999번째군요. 신영석. 자, 이번에는 많이 밀려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임성진.
14대 15. 어느 팀의 범실이 결정적일 때 나오는지 또 나오지 않는지 그렇죠. 중요한 점수가 길어요. 김규민의 서브 범실로 16대 14 한국전력이 2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대 14 대한항공이 지금 2점을 뒤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1세트보다 달라진 것은 그래도 리시브의 안정감이 좀 생겼던 얘기고요. 그렇죠. 리시브도 좋아졌지만은 2세트에 와서는 서브가 좀 강하게 들어가서 네. 상대가 속공을 견제할 수 있는 리시브를 많이 흔들어 놨죠. 범실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범실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좀 앞서가는데 네. 한국전력은 오늘 경기에서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아줘야만이 그렇죠.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리시브 효율이 2세트 한국전력 46.2%로 높습니다. 휘거픈 대각 공격 정지석 그러나 나갔어요. 아웃됐습니다. 자, 점수차가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대한항공이 사실 범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가장 많잖아요. 네. 범실의 개수는 뭐 삼성화재가 비슷합니다만은 왜 이런 범실이 나오느냐면은 원래 플레이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빨리 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급하게 때리면은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광국 서브. 정성민 받았고 다시 한번 줍니다. 브로킹. 자, 지금은 완전히 읽었죠. 자, 서재덕인가요? 그렇죠. 서재덕. 브로킹 성공. 지금은 이제 속공이 안 되니까 미리 와서 신정식 선수가 기다리고 직선에 대한 공격을 서재덕 선수가 확실하게 막아준 거죠. 리시버 잘하고 있어. 계속 밀어붙이자. 그래서 이광우 세타의 토스 방향은 어느 정도 이제 블로킹이 한국전력 블로킹이 이제 캐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재덕의 브로킹이었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블로킹 4개 성공, 대한항공도 4개 성공인데 한국전력이 블로킹에서 조금 더 앞서가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에 대한 거는 워낙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자, 리시브 하나 약간 두죠? 끌어냈고 다시 한번 브로킹. 그렇죠. 성공입니다. 연이어서 서재덕의 브로킹. 자, 이런 공격은 결국은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순간적으로 빨리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수가 없고 공간이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We know they're a strong breakpoint team. The good thing is, I mean, one service run and we're back in the game. One service run and we are back in the game. They struggle, their side out struggle anyway. 얘네 어차피 서브가 강한 팀이잖아. 그리고 사이드 돌리고 우리 서브가 우리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쟤네들 공격이 안 풀릴 거야. 그래서 한국전력이 오늘 서브를 좀 강하게 내가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서브가 좀 강하게 되면은 결국 리시브가 되는 건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격도 좀 잘못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가 블로킹이 다 한국전력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1세트는 속공, 2세트는 서브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에 5점 앞서가는 한국전력 세터 김광국. 정성민 리시브했습니다. 오른쪽 후에서 임동혁 직선으로 이번에도 아웃되면서 점수차가 6점 차로 벌어집니다. 지금 또 왜냐면 지금 속공에 대한 견제를 안 하기 때문에 속공에 대한 그 신영식 선수가 블로킹이 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따라오니까 이 임동희 선수가 이 두 명의 블로킹을 다 피해서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는 거죠. 네. 때리는 선수가 이제 브로커 쫓아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플레이는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가 없거든요. 스피드로 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급하게 때리니까 범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쫓아가는 오재성. 자, 잡았죠? 넘어갔습니다. 오재성 괜찮은가요?
임동혁의 아웃이에요. 공격 아웃됐습니다. 오재성은 건재합니다. 다행이에요. 오재성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다친 줄 알고 오재성 선수가 광고판 뒤에서 한동안 못 나왔거든요.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 광고판이 오! 이게 스펀지이기 때문에 네.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만약에 셌다면은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데 올 다행이고. 시즌에 정말 이 오재성 선수 정말 파인 플레이입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부상을 안 입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투지가 대단하군요. 오재성. 이 한 점이 2세트에는 한국전력 선수들에게 피가 좀 오르게 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대 공격도 네. 범실로 또 이어졌고요. 점수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네. 7점 차 벌어졌어요. 21대 14, 7점 차. 자, 임동혁 선수가 지금 나가 있고 링컨이 코트에 들어간 대한항공. 김광국 세터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리시브 정성민. 정지석 빠르게 퀵오픈 성공.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결국은 양 사이드 공격밖에 없잖아요. 속공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센터 블로커가 미리 따라가 있으면은 그 공격하는 선수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센터 블로커가 양 사이드 공격수를 빨리 캐치만 하면은 네. 좋은 블로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광호 세터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 링컨의 서브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우디 스파이크 꽂힙니다. 지금은 뭐 타점도 좋고 자신 있게 공격을 해줬습니다. 이 다우디 선수가 이제 우간다 국적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원체육관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뛰다가 이 모국의 이 국기를 보면 아무래도 힘이 날 것 같아요. 힘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좀 부진한데 네. 오늘 좀 경기 내용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준경 해설위원도 국가대표 시절에 이제 외국 나가서 태극기 보면 또 기운 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 고국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응원을 오면은 그만큼 더 힘이 나고 네. 더 열심히 또 하게 되죠. 네. 자, 지금 이제 22대 16이 되면서 6점 차 한국전력이 앞서고 있고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점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뭐 또 서브가 워낙 좋은 팀이니까요. 정지석 아웃됐습니다. 서브 자, 범실. 이제 범실이 12개 같아졌습니다. 자, 7개 이번 세트 대한항공 범실 7개. 한국전력은 이번 세트 2개밖에 없어요. 네. 한국전력 서재덕의 서브. 이번 시즌 30개의 서브 득점이 있는 서재덕. 조금 밀려나갔네요. 뭐 점수차가 이제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강하게 넣어봤던 서재덕 그렇죠. 아웃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한 서브가 효과를 본 한국전력입니다. 진성태 브로킹 2개 포함해서 6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임성길의 리시브. 자, 완벽하진 않았고 넘어간 것을 곽승석이 넘기질 못했습니다. 범실이 됐습니다. 세 포인트. 1세트와 양상이 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3세트에 가서는 한국전력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우디가 나갔고 김동영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기 위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영. 서브 범실. 자, 만난 순간 골고루가 길게 좀 밀려나갔습니다. 박철우 선수와 이제 황동일 선수는 이제 나름의 그 분석도 하면서 저렇게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투입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훨씬 더 경기 네. 내용이 잘 보이거든요. 어느 감독은 이 중계석에서 경기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재성의 리시브. 임성진 때리면서 정성민 날았습니다. 수비 성공. 링컨 브로킹. 조근호가 2세트를 끝냅니다. 자, 이번 세트는 확실하게 한국전력이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갔죠. 네. 그로 인해서 상대가 속공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블로킹도 많이 잡았고요. 2세트 한국전력 25대 18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4라운드 맞대결 펼치는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1세트 승리, 한국전력이 2세트 승리. 오재성 선수가 이제 올해 나이 30살, 이번 시즌에 디그 부분 2위, 리시브 5위, 수비 3위의 선수인데 2세트에 그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그 수비 하나 다시 한번 자 보죠. 자 쫓아가고 광고판을 발로 밀고 낙하. 그리고 한동안 못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목을 좀 다쳤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다행히 전혀 다치지 않았고 아마 인터넷선에 좀 발이 걸려서 네.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좀 발만 보이는 순간을 저희가 잠깐 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 줄이 좀 약간 그러나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임성진 이 팀의 막내가 형을 저렇게 번쩍 안아주죠. 네. 확실히 오재성 이런 선수. 네. 부분들이 그래요. 팀의 전체적으로 사기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팀 경기에서는 저런 역할이 선수들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세트를 보겠습니다. 25대 18로 공격 득점에서 한국전력이 11대 10. 블로킹은 5대 3 앞섰고요. 범실도 적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사실 서브 에이스는 없습니다만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는 이런 강한 서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결국 첫 세트에 많이 했던 이 속공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 따라가는 공격에도 철저하게 다 따라가서 블로킹을 많이 잡아냈죠. 네. 지금 현재는 블로킹이 전체 6개, 한국전력이 2개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이제 뭐 뚜티 그렇게 많은 브로킹은 아니었었는데 2세트 들어서 역시 한국전력이 브로킹 1위 팀답게 브로킹 성공이 5개가 됐습니다. 김광국 선수와 이제 유광욱 세터의 그 세터 공격 유형이 좀 나오는데요. 속공을 볼까요? 네. 속공은 아무래도 네. 유광훈 선수가 더 많죠. 자, 11개 시도가 8개 성공했으니까요. 그래요. 성공률도 높고요. 그렇죠. 오픈 공격에서는 역시 이제 김광국 선수가 5번 시도 50%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공격의 분산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속공보다는 사실 양 사이드 높은 오픈 공격이 가장 많은 팀이잖아요. 네. 전체 팀으로 보더라도 오픈 공격 시도율이 한 33%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팀이 한국전력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픈 공격 시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킥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킥오픈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서브리시브가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다우디 선수가 1세트는 거의 참여가 안 됐고 2세트도 이제 잠깐 참여가 됐었고 몸을 사리지 않았던 오재성 선수는 코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3세트 세트 스코어 1대1 한국전력의 김광국 센터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정성민 리세이브 오른쪽 후위에서 임동혁. 자, 임동혁의 공격이 다시 벗어납니다. 지금 연인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임동혁 선수가 사실 포인트를 내줘야만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공격이 자, 2명이 따라오더라도 완벽하게 신영식 선수가 따라오지를 못하잖아요. 네. 워낙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인트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범실 한두 개 나오면 상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동혁의 성공률이 30%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적어도 한 50%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곽승석의 후위 자, 공격 뛰고 수비 됐습니다. 이건 공격해줘야 됩니다. 패스 페인트 살려내고 있는 살렸죠. 한국전력 다우디입니다. 뚫어냅니다. 다우디의 득점. 다행히 뚫어냈어요. 자, 일단 한국전력이 지금 몸에 움직이는 게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고 네. 상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디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디그가 되면 또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여기서 앞서간다는 겁니다. 수비가 되고 공격 성공은 결국 연속 득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시브 곽승성 높았습니다. 정지석의 공격 오재성. 지금은 자, 서재덕 선수인가요? 터치넷 네, 반칙입니다. 서재덕 선수의 터치넷. 자기는 이제 어깨를 이제 틀었다고는 했는데, 네, 최재엽 부심이 서재덕 선수의 백대를 건드렸네요. 그렇죠. 서재덕의 터치넷. 대한항공 세터 유광욱 서브. 서재덕이 받았습니다. 서재덕이 때립니다. 받아내고 있는 유광욱, 곽승석의 2단 연결. 임동혁 브로킹 블록아웃. 지금은 타점을 잡아서 잘 때려줬네요. 임동혁 선수 공격할 때 보면은 타점과 파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니까 상대 브로킹이 맞더라도
지금 셧아웃이 안 되고 길게 터치 아웃이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임동혁 선수가 득점의 가세가 됩니다. 2대2. 안정적인 리시브 서재덕 스파이크. 브로킹에 걸렸고 오재성 연결됐습니다. 서재덕 브로킹 진성태. 브로킹 3개째. 진성태 선수가 완전히 코스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저런 것을 뭐 손맛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가장 기분 좋은 블로킹이에요. 네. 완전히 손 안에 들어왔죠. 유광우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항공. 빠르게 속공 신영석 쫓아가면서 정성미 살려냈습니다. 자, 임동혁 선수가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욕심을 내봤어요. 네. 사실 지금 같으면 때리기 어려운 볼이거든요. 쉽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볼이 완전히 뒤쪽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또 플레이 자체가 높게 주는 그 플레이가 대한항공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속공. 자, 받아내는 김광고 신영석 올려줬습니다. 다운디가 후에서 때립니다. 정성민 좋은 수비. 자, 급하게 이제 손을 뻗었는데 터치아웃 진성태 선수 살리질 못했습니다. 이 수비까지는 괜찮았는데 진성태 범실. 블로킹을 떠는 척하면서 뺐는데 또 진성 선수는 타치아웃을 시키려고 밀어냈는데 맞지 않았죠. 자, 브로킹 걸렸습니다. 다시 임동혁 직선 들어갑니다. 임동혁 선수도 사실 이 반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직선 코스 지금처럼 이 방향도 공격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완전히 직선을 노리죠. 조금씩 임동혁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정지석에서 자, 공이 관중석 2층 상단까지 갔어요. 지금은 네. 마음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그래요. 볼이 맞지 않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중계석 높이까지 상당히 멀리. 네. 오늘 그 흔치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관중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네. 5대4입니다. 서재덕의 서브. 서브에서 득점! 나오네요. 서재덕의 서브 에이스 시즌 본인의 31번째. 2세트부터 한국전력이 서브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결국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 한국전력이 이기기 위해서는 서브가 조금 잘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회전을 걸었습니다. 정성민 리시브. 임동혁의 공격 받아내고 있는 김광고. 좋은 수비가 됐습니다. 임성진 때립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살려냈고 임동혁 성공입니다. 자, 공격 순간적인 반응에서 공격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죠. 임동혁 선수. 그리고 이제 2m 1cm의 그 높이가 장점인 임동혁. 그렇죠. 파워도 아주 좋고요. 상대가 순간적인 블로킹 위치를 완전하게 따라오지 못했지. 오늘 두 팀의 그 경기 내용이 상당히 뭐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성태 범실을 서브.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네. 임성진 받아냈고 다우디. 다우디의 공격 아웃이에요. 아웃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타점이 좋았거든요. 자, 다우디 그런데- 선수의 공격 장병철 감독이 확인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타점이 좋았는데 조금 밀어쳤거든요. 한국전력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곽승석과 진지휘 선수의 손인데 터치아웃으로 네. 판독되었습니다. 미세한 흔들림. 네. 터치아웃. 네. 자, 다우디 선수의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기회는 계속 유효한 한국전력. 지금은 정말 잡아내기 쉽지 않는데. 네. 자, 비디오 판독 화면을 아주 유심히 봤던 다우디. 두 판을 듭니다. 다우디의 서브.
석공 득점 진지휘. 진지휘 선수도 속공이 좋은 선수예요. 리시브가 완벽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블로킹하는 선수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확률 높은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네, 확률을 보고 모험을 드는 겁니다. 자, 임동혁의 서브. 심상훈입니다. 임성진 선수의 득점 8대6으로 한국전력이 2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세트스코어 1대1, 3세트도 뭐 팽팽한 경기 8대6. 한국전력이 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유광우 세터가 1세트는 뭐 속공 많이 썼고 2세트는 잘 안 먹혔고 그렇죠. 3세트 들어서 다시 또 쓰기 시작합니다. 자, 리시브에서 했을 때는 속공을 쓰는데 대한항공이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2, 3세트에 와서는 한국전력 서브가 좀 강하게 들어가니까요. 서브 준비하고 있는 조근우. 정지석의 리시브였습니다. 오른쪽 후위 임동혁입니다. 터치아웃. 임동혁 선수가 구득점 팀 내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47%까지 올라왔죠. 자, 전체의 공격 성공률 한 52% 되는데 임동혁 선수가 47%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그나마 좀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서재동 리시브. 석공 신영석 지금 범실. 나갔어요. 자, 신영석의 속공 범실이 2개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김강국 세타하고는 조금 속공이 안 맞는 게 있는데 이 김강국 세타는 속공을 미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네. 또 황동일 세타는 빠르게 밀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영식 선수는 워낙 빠른 스윙을 하는 선수거든요.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밀어줘야 됩니다. 다우디 득점. 다우디가 오른쪽 후위에서 큰 공격 성공했습니다. 다우디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격할 때 보면 자신감이 있죠. 굉장히 스윙도 빠르고 지금 자신감 있는 파워 실리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50% 진입한 다우디. 그렇죠. 아직 범실은 하나도 없어요. 네. 5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이 다우디가 역할만 좀 해주면 오히려 경기가 쉽게 풀리거든요. 서브는 임성진. 자, 정성민 잘 버텨냈습니다. 후위에서 임동혁 선수의 공격이 범실 나옵니다. 자, 임동훈 선수의 범실도 있지만은 지금은 유광호 세타가 오른쪽으로 주는 후위 공격 토스가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 배구를 하는 팀은 사실 볼이 하나 정도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공격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항상 일정하게 가져야만이 공격수도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한 서브. 오늘 임성진의 서브는 괜찮습니다. 임동혁 성공입니다. 지금은 사실 역동작에 걸려서 디그를 하지 못했는데 네. 미리 지금 방향만 틀었으면 충분히 디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임동혁 선수는 이제 점프력의 그 채공 시간을 이용한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리시버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속공을 전혀 속지 않고 임동희 선수한테 다 블로킹 따라왔잖아요. 진지비 긴 서브. 오재성이 리시브 받았고 석공으로 신영석. 자, 지금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진지비 받아냈고 정지석 때립니다. 직선. 네, 벗어나네요. 오늘 정직수 선수는 범실 8개 팀에서 가장 많아요. 자, 본인이 득점한 8득점은 있지만 범실이 8개니까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범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결국 상대 블로킹이 높은 블로킹이 완벽하게 따라오니까 그걸 피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범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곽승석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임동혁. 이번에는 강한 공격 성공됐습니다. 지금도 아주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졌죠. 오늘 뭐 1세트, 2세트, 현재 3세트까지
두 팀이 어떤 그 희소 게임을 가면서 결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통했을 때는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서브가 좀 잘 들어갔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블로킹을 해서 잘 잡아줬고요. 네. 자, 어려운 리시브가 됐습니다. 다우디가 뜹니다.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좋아요. 저 다우디가 레프트에서도 타점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6득점 성공도 거의 한 60% 나오는데 범실이 하나도 없고요. 말씀해 주신 거대로 다우디가 이런 정도의 성공률과 효율이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공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가 잡기도 쉽지 않아요. 박승석의 후위 공격. 됐습니다. 신영석 받아냈습니다. 다우디 스파이크 브로킹 잡아내는 진성태. 자, 진성태 오늘 브로킹 4개째. 4개째 잡고 네. 있죠. 오늘 오랜만에 들어와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성태 선수가 역대 한 경기에 5개가 최다 이 브로킹인데 그렇죠. 벌써 4개입니다. 속공도 4개 있고요. 네. 정지석의 서브. 다우디 살리질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정지석의 서브 득점. 자, 오늘 서브 에이스 2개째 만들어내는 정지석 선수예요. 네. 12대12 동점. 더 띄워놓고 서브 세게 때릴 거야. 지금 쟤네가 승부 걸 수 있는 게 서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리시브 하나 버텨주고 2단 연결 잘해주자. 2단 연결. 오케이, 2단 잘해주고. 오케이. 자, 다시 하자. 다시. 오케이. 해보자. 가자. 두 팀 다 오늘 승부를 서브로 겁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뭐 다른 것은 조금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서브로 강하게 서브를 승부를 걸어서 상대도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는 블로킹 따라가겠다 이런 작전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 리시브 흔들고 그리고 서브라고 하는 것 효과가 사실 이제 선수 개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컨디션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만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대는 리시브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공격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거잖아요. 2세트에 한국전력이 그것이 통했었고 그렇습니다. 장명철 감독도 이제 대한항공은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리시브만 어느 정도 되면은 충분히 뭐 공격 성산이 있고 그 다음에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2단 연기를 잘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성진 올려놨고 오재성 자, 올려줍니다. 이렇게 손에서 브로킹 진성태. 그렇죠. 이렇게 박승석인가요? 자, 이렇게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결국은 대한항공도 블로킹이 전체 3위잖아요. 그만큼 이제 블로킹이 4위인데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승석의 브로킹입니다. 대한항공 역전 박승석 역대 통산 350개. 에이스. 서브 득점 나옵니다. 정지석 서브 에이스 3개째. 자, 이런 게 서브가 무섭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흐름을 순간 바꿔놨습니다. 자, 리시브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는 이시몬 선수로 바꿔주죠. 네. 이시몬 선수는 전체 리시버 효율이 9위 36% 네. 정도 나옵니다. 자, 링컨도 임재영 선수도 정지석의 서브에 모두 놀랐습니다. 정지석 서브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오재성 어렵게 받았고 서재도 스파이크. 자, 어깨로 정지 쫓아가지만 살리질 못했습니다. 서재도 굴립니다. 자, 10득점. 팀 내에서는 가장 서재덕 선수가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성공률은 한 38% 조금 낮은 편입니다. 지금은 이 정성민 리베로의 어깨 디그가 될 뻔했어요. 자, 쫓아가보려 했었던 정지석. 서재덕의 서브, 정지석 리시브. 임동혁 대각 득점. 지금은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았죠. 상대 브로킹이 오기 전에 먼저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빨랐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토스가 나오려면 리시브가 잘 돼줘야 됩니다. 2점 앞서고 있는 대한항공 15대13. 두 팀에게는 중요한 3세트. 진성태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자, 직선으로 살려냅니다. 득점 연결됐습니다. 자, 이시모 선수가 오늘 이제 첫 득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시브를 하고 빨리 달려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네. 그만큼 레프트 선수는 공격 준비가 빨리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리시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시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브는 다우디.
자, 다우디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16대 14 대한항공이 2점을 앞서는 3세트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수원입니다.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경기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한국전력이 지금 2세트를 가져왔고 3세트에 앞서 가다가 지금 이제 대한항공기에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16대 14 대한항공이 2점을 앞서고 있는 경기. 자, 오늘 경기는 뭐 상당히 그 흐름상 팽팽하다는 느낌. 또 이제 서브가 오늘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예요. 또 이번 세트가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한 세트가 네,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뭐 선수들도 다 인지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임동혁 서브. 석공 조근호. 자, 디그 했습니다. 정성민 디그 됐고 임동혁 뚫어내면서 다시 한 점 달아나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지금 토스가 참 좋았죠. 이 정지석 선수가 토스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동희 선수가 파워도 좋고 지금 정성민 리베로는 가슴 디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타점을 잡았어 완전히 직선 공격을 해줬죠. 임동혁 선수가 12득점째 올리면서 본인의 성공률 52%로 끌어올립니다. 이시몬. 자, 이시몬이 들어가서 레프트 쪽에서 연속 득점 올립니다. 이시몬 선수도 사실 임성인 선수가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서 시합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임성인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릴 때 이시몬 선수가 들어가서 하는데 공격도 경기에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 성공률이 높게 나옵니다. 네. 경기 전에 성공률이 한 48% 좀 넘는 그런 이시몬 선수의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100% 성공하고 있죠. 자, 김동영의 서브 정성민 받았고 임동혁 대각 공격 다우디 자, 받아냈습니다. 다우디 받고 때립니다. 브로킹 진지휘. 진지휘 덮어냅니다. 자, 기회는 한국전력이 오잖아요. 디거에서 공격하는 그런 기회는 만들었는데 공격에서 포인트를 다 못 내주고 상대 브로킹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점수차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블로킹은 오히려 대한항공이 8개, 2개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미팅이 맞지 않았어요. 게임 범실 2개째 곽승석 서브 범실. 전체 범실이 대한항공이 지금 20개째 하고 있죠. 한국전력은 18개입니다. 네. 자, 김광국 세터가 이제 나갔고요. 자, 박철우 선수가 전위 쪽에 높이 보강으로 들어간 한국전력. 서브는 이시몬. 곽승석의 리시브. 오른쪽 후위 임동혁 스파이크 인. 자, 지금 배점을 거의 임동희 선수 혼자 다 올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3세트에 와서는 대한항공이 속공을 거의 안 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임동희 선수한테 대부분 디거 되거나 리시브가 안 돼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 그걸 다 지금 포인트를 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링컨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유광호 세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뭐 원포인트 블로크로 들어갔죠. 그렇죠. 높이에 지금 진성태도 있고 정지석 그리고 링컨까지 3인 블로커가 됐습니다. 서브는 진지휘. 오재성 리시브. 다우디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브로킹 성공. 정지석. 토스가 조금 붙다 보니까 상대 블로킹을 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네. 나쁜 건 어떻게 알았지 다우지? 리바운드 플레이 하랬죠. 리바운드 해봐야지 자꾸 연습이 되지요. 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봐, 돌리자. 속공 A길 써도 되니까 A길 써줘. 영석 있잖아. A길 써줘. 야! 한국식으로 또 리시브가 안 되면 속공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 다 그 다음에 공격수한테 블로킹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블로킹 상대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한국전력이 리시버가 흔들려서 두 번째로 올려주는 이런 그 토스가 불안정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 공격수가 상대 브로킹이 두 명이 따라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안 나오고 타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토스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포인트를 못 내주는 거죠. 결국 이제 정지수 선수의 이제 브로킹이 성공되면서 그렇죠. 점수가 넉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20대 16. 정지석 선수는 블로킹 하나, 후위 공격 하나만 하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또 트리플 크라운에 그렇습니다. 착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브로킹으로 커버는 다우디가 했습니다. 서재덕 연타. 자, 진성태 살려낸 것이 박승석이 넘겼습니다. 한국전력 서재덕 스파이크. 정지석 받아냅니다. 자, 막혀졌어요. 토스 범실. 그러나 공은 아직 살아있고 다시 한번 곽승석. 정지석의 공격 범실 나옵니다. 나왔어요. 네. 자, 곽승석 선수가 2단 연결이 참 좋은 선수인데 지금 정지석 공격이 아웃됩니다. 네. 원래 세타였으면 그렇게 네. 낮게 주면은 정식 선수가 공격 준비를 미리 했을 겁니다. 근데 세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스를 너무 낮게 줬다 보니까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높게 줬는데 방향을 너무 많이 틀었죠. 네. 오늘 정지석 선수 범실이 조금 많죠. 가장 많은데 지금 9개째인가요? 팀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김광국 짧은 있어. 서브 득점. 자, 김광국 세터의 서브 득점. 자, 2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이건 뭐 텅비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Alright, that's it. Throw flag is stalled, 9 true. Great serve. Go 됐어. on. 이거 나이스 서브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만 개나 돌리자. 자,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대가 강한 서브 또 좋은 서브가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2점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의 분위기는 대한항공이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자, 김광국 선수가 오늘 경기 보면은 이제 연속 서브를 이제 많이 넣습니다. 강한 서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질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서브 에이스 하나, 블로킹 하나 있는 김광국 선수예요. 김광국 이어지는 서브. 정성민 받았습니다. 정지석 득점. 완전한 크로스죠. 이 레프트 공격수들 보면은 거의 이 공격의 방향이 지금처럼 크로스 방향으로 때리는 게 거의 한 60%, 70% 네. 되거든요. 근데 센터에 블로킹하는 선수들은 알면서도 자꾸 오른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쏠리죠. 그렇죠. 쏠리다 보니까 왼손을 지나가는 그런 공격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유광우의 서브. 선제도 받았고 속공. 자, 이것이 자. 넘어왔습니다. 이시몬. 이번에 선제도 페인트. 아, 터지고 좀 짧았어요. 정지석. 자, 오재성 자, 날았습니다. 다우디 스파이크. 아. 다우디의 공격 범실 나옵니다. 다우디 선수가 지금 타이밍이 안 맞네요. 자, 이 정도는 다우디가 어느 정도 좀 때려줘야 되는데 급하게 때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손에 미팅이 안 맞았어. 네. 길게 나갔죠. 그대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다우디 선수한테 볼이 올라가는 게 일정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우디. 이번에는 대각 공격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상대 브로커가 2명 내지 3명이 따라오잖아요. 그렇다면 공격수한테 맡겨놓고 공격수가 가장 좋아하는 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 선수의 해결 능력도 높아질 그렇죠. 거고요. 그래야 타점을 잡아서 자기가 마음껏 때리는데 빠르게 하다가 높게 하다가 빠르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자, 신영석의 지금 서브는 지금은 살짝 나갔습니다. 네. 회심의 서브였는데요, 신영석.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는 대한항공 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네, 넉점 차가 됐고 23대 19. 자, 서브는 정지석 선수가 오늘 뭐 3개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정지석. 자, 회전 겁니다. 오재성. 다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공격. 다이렉트 킬. 박승석. 지금은 강한 서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서브 에이스와 마찬가지 그런 네, 득점입니다. 셋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서브의 구질이 참 다양한 선수죠. 그렇죠. 정지석. 강하게 때렸다가 스핀을 주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감아서 감기도 때리다가 하고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회전. 쪽에 때렸죠. 하이볼. 서재덕. 서재덕의 아웃이에요. 공격 아웃되면서 3세트가 끝납니다.
자, 이번 세트는 한국전력이 공격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 그런 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3세트 25대19 대한항공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4라운드 맞대결, 한국전력이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과의 4라운드 잔여 경기를 치르고, 대한항공은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은 1월 20일 KB손해보험과 이제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일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3세트에서는 이제 역시 공격 득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브로킹은 5대 0이네요. 그렇죠. 블로킹, 그만큼 한국전력이 리시브가 안 됐기 때문에 공격에서 상대 브로킹에 걸리는 그런 공격이 많이 나왔고, 이 공격의 성공률도 한국전력이 30%도 안 나왔거든요. 29%. 네. 반대로 대한항공은 42% 나왔는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시간에 대한항공의 그 불안한 1위보다는 확실한 1위 자리 필요, 승리 필요고요. 또 한국전력에서도 결국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승리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이 지금 3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4세트에는 모든 것을 좀 걸어야 되는 세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한국전력은 성점 31점인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점 5점을 빨리 따라가줘야 되고, 뒤에 네. 지금 2점, 5점 차이로 따라오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격자들이 많죠. 그렇죠. 따라오는 걸 또 따돌려야 되면은 그만큼 오늘 경기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정지석 선수는 오늘 이제 서브 에이스를 3개 기록했고, 브로킹 2개, 후위 공격 2득점, 후위 공격 1득점과 브로킹 1득점 포함하면 지난 경기 이어서 또 이제 트리플카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우디가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 3세트에 와서는 5득점,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만 성공률이 45%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범실도 2개나 있는 것이고, 이 3세트 임동익 선수가 9득점, 성공률이 64%,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4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재덕 중앙에서, 자, 공 살아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수비가 됐고, 서재덕 성공입니다. 근데 서재덕 선수가 잘하고 다우디가 아무리 잘해도 센터에 이 신영석 선수가 속공을 몇 개 해주지 못하면은 사실 상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우디나 신영석, 서재덕 선수 집중력을 막 하잖아요. 네. 공격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의 속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그 신영석 선수가 서브 지금 이제 범실이 나왔는데, 신영석 선수의 득점도 오늘은 3득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블로킹도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도 거의 뭐 없는 상태니까, 자, 블로킹 1득점, 공격 2득점 갖고는 센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지석, 다우디 연타. 완전히 찬스죠. 기회는 대한항공. 박승석이 때렸습니다. 겹치는데, 살렸어요. 자, 서재석이 짧게 넘기면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의 기회, 성공. 들어왔어요. 진성태, 완벽하진 않았지만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진성태 득점이 뭐 나쁘지 않은데요. 9득점째입니다. 그렇죠. 공격에 5득점, 블로킹 4득점이 있습니다. 네. 이 센터에서 이 정도로 몇 개만 휘저어주면은 결국 블로킹은 이 센터를 견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한국전력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득점 성공했습니다. 곽승석. 자, 3세트, 4세트에서 한국전력이 무너지는 이유가 리시브가 안 되잖아요. 네. 결국 리시브가 안 되니까 공격이 다양한 공격이 나올 수가 없고, 자, 상대한테 노출되는 그런 공격은 상대 브로킹이 다 이제 막아내니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정지석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강한 서브 밀려 맞고 아웃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두 팀 다 어느 정도 범실이 나오는 걸 예상하고라도 서브를 좀 강하게 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서재덕 선수도 서브 득점 하나 있습니다. 브로킹 2득점, 서브 득점 1득점 포함 11득점에 서재덕.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서브 득점. 서재덕 선수의 서브가 성공이 됐습니다. 시즌 본인의 32번째입니다. 자, 서브 에이스 2개, 블로킹 2개. 자, 공격에 8득점, 12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걸렸어요. 그렇죠. 4세트 3대3이 됐고 서재덕 다시 한번 정성민 잘 버텨냅니다. 석공이죠? 석공! 네, 진성태의 석공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면서 대한항공의 득점 진성태입니다. 오늘 진성태 선수가 들어가서 참 잘해줍니다. 속공. 네, 자, 그동안 시합을 많이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유강호 세트하고 호흡이 참 잘 맞아요. 조근호 선수의 뭐 등에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4대3 서브 득점. 지금은 석공 득점에 진성태 서브 넣고 자 석공으로 조근호 선수가 응수를 하는 한국전력. 결국 이제 배구 경기의 여러 가지 그 재미적 요소 가운데에서 이 센터들의 브로킹뿐만이 아니고 이 석공 참 재미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속공을 이게 상대가 많이 쓰는 팀한테는 결국 블로킹에서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속공이 없으면 양사이드 공격 좀 따라가면 되거든요. 임동혁 대각으로 틀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안녕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15득점. 네. 승원율도 5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공률이라면 틸리카이넨 감독은 뭐 링컨에게 휴식도 좀 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전에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팀이 그 선수들이 아주 두텁고 뭐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조근호의 연이은 석공 5대5 동점 만들었습니다. 원행 싱글 토스를 조근호 선수가 속공으로 마무리한 한국전력. 조근호 서브. 자, 오은열 리시브 받았습니다. 속공 진집이 넘어옵니다. 길게 밀었습니다. 임동혁 커버 됐고 곽승석 가벼운 공격. 살리질 못했습니다. 연결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찬스가 왔을 때 대한항공은 공격하는 그 반격의 시간이 아주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전력의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4세트 6대5. 곽승석 서브. 자, 사인 맞질 안 않았고 맞았죠. 지금은 속공을 준 건데 진지위 자, 또 석공. 들어왔죠. 자, 유광호 세터가 이번에는 진지위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 와서 확실히 다르죠. 볼 그러네요. 배분이 대한항공이 자 3세트에서는 속공을 거의 안 썼지만은 4세트에 들어와서는 지금 속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작전이 바뀌었어요. 네. 그만큼 대한항공이 리시브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상대가 공격하는 그 찬스 디그에서 찬스 기회가 많이 온다는 거죠. 곽승석의 강한 서브. 이심원 블록아웃. 이심원 3득점째. 유광호 선수가 전위에서 블로킹할 때는 유광호 선수 앞에서 공격하는 빈도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만큼 블로킹이 낮잖아요. 사실 뭐 한국전력으로서는 그쪽이 가장 공략 포인트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보고 세타가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곽승석 리시브. 정지석 푸시. 정지석의 득점 8대6이 됐습니다. 2점 앞서가는 대한항공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리그 4라운드 일정입니다. 대한항공이 4세트에서 2점 앞서고 있는 즉 8대6 상황. 한국전력으로서는 조금 더 배수의 진을 치는 듯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고 오늘 진성태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공격의 성공률도 높게 나오고 있고 네. 75% 진성태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10득점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락킹이 4득점. 센터에서 10점 네. 넘게 이렇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잘 없는데 그러면 자기 역할 다 한 거죠. 그렇죠. 오늘 뭐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재성 리시브, 서재덕 스파이크, 자, 찬스가 왔죠? 유효 브로킹 대한항공, 임동혁 들어왔어요. 임동혁 16득점째 올립니다. 근데 공격 성공률이 한국전력이 첫 번째 리시버에서 포인트를 못 내주니까 상대가 다 블러킹 바운드 그다음에 디거에서 반격을 하는 이런 포인트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이 이 성공률이 한 39%, 대한항공은 지금 51%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죠. 공격 성공률이 51%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서브에이스. 자, 진지휘 선수의 서브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자, 득점 차로 벌어집니다. 표정도 봐라. 표정도 좋다. 표정도 좋아. 해봐. 끝까지. 오케이. 자, 한국전력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패한다면은 이 상위권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 경기가 컨디션이 나빠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공격이라든지 리시브를 많이 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현대캐피탈이나 OK금융그룹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홈백으로 하려면은 이 정말 성점 1점 1점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황동일 센터가 코트에 들어간 한국전력. 서브 득점 이후에 진지휘 다시 긴 서브 이번에는 아웃됩니다. 뭐 순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은 지금 한국전력이 31점으로 4위인데 5위 현대캐피탈이 승점 2점 차고 그 뒤에 OK금융그룹도 승점 26점, 5점 삼성화재도 차죠. 26점. 뭐 추격하는 팀들이 많아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팀들이죠. 황동일의 서브 브로킹 커버 오은열 했습니다. 정지석 가벼운 공격. 자, 이것을 서재덕 살렸죠? 살려냈습니다. 오은열, 유광우, 파이프 공격, 득점 곽승석. 자,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비공격 속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가운데 파이프 하면은 거의 뭐 블로킹 한 명 아니면은 노마커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운드가 지금도 크게. 그렇죠. 신영수 선수가 한 손밖에 못 따라가잖아요. 네. 유광우 짧은 서브 이심은 받았습니다. 서재덕의 대각 공격. 자, 임동혁 뛰어냈죠. 살려냈죠. 진성태 올려주고 정지석 범실. 범실이에요. 네트 넘기질 못했습니다. 오늘 정지석 선수는 이 성공률도 좀 낮게 나오고 범실이 좀 많아요. 11개째 하고 있고 13득점인데 성공률 한 3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조금 컨디션을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57%의 성공률인데 지금 30%대니까요. 그렇죠. 최고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많이 떨어졌죠. 자, 다우디의 손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임동혁 선수의 득점. 그런 상황에서 임동희 선수가 또 커버를 충분히 공격을 잘 좀 해주고 있거든요. 임동혁 선수의 성공률은 거의 뭐 60% 가까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7득점째 올리고 59% 나오고 있는데 임동희 선수가 평상시에 공격의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는데 오늘은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지석 선수의 서브가 네트 걸렸습니다. 자, 딜데카이른 감독도 이제 정지석의 상태, 뭐 지금은 이제 격려가 약이니까요. 그렇죠. 팀은 아직까지 뭐 점수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박찬호 코트의 복귀. 서재덕 서브. 서브 범실 나옵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은 이제 범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3개째 범실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25개입니다만 대한항공은 원래 범실이 많은 팀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범실이 적은 팀이 한국전력인데 오늘은 좀 많은 편이에요. 진성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재성 리시브. 다우디 스파이크.
아웃됩니다. 자, 다우디의 공격도 벗어나면서 15대 9가 되는데 다우디 되고. 선수가 네. 공격할 때 뭐 볼이 조금 뒤에 놓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볼거리가 뒤에 놓고 때리면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진짜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세타와 다우디 선수 간의 호흡이 좀 잘 안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김지한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고요. 신성태의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오재성 받았고 공격 득점. 어쨌든 들어가서 좀 분위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네. 김지한 선수가. 어쨌든 뭐 출전 기회가 부여됐을 때 자신의 존재감은 또 보여줘야죠. 그렇죠.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서브, 정지석의 리시브. 자, 바운드가 큽니다. 오은열, 유광관, 정지석에게 들어왔어요. 정지석 득점. 15대 10. 그래도 범실이 12개 정도 할 정도로 오늘 정지석 선수는 컨디션이 안 좋은 편인데 중요할 때부터 포인트를 내주거든요. 네, 뭐 공격에서 역할을 못 해주더라도 또 서브 리시브를 잘 해주니까요. 뭐 위기 관리 능력,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터득된 선수죠. 그렇습니다. 임동혁 가볍게 서브 놓습니다. 속공 박찬웅. 자, 이런 속공은 참 좋죠. 상대가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속공에 대한 견제를 전혀 안 하는데 그걸 역으로 과감하게 지금 속공을 잘 이용해줬죠. 한국전력의 오랜만에 속공이 나왔습니다. 박찬웅입니다. 오은열 리시브 빠르게 밀어주고, 자, 쫓아갑니다. 김지한 그리고 서재덕.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공격을 잘 해줬죠. 그렇지만은 조금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갔네요. 대한항공이 앞서는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6대 11 4세트. 대한항공이 현재 5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다우디 선수가 한짝 좋았다가 다시 또 성공률이 떨어지고 타점 안 잡히면서 다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7득점 성공률이 38% 정도 나왔는데 네.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리고 세타하고 호흡이 내가 볼 때는 이 황동일 세타나 김강국 세타가는 호흡이 좀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 공격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타점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좀 어렵거든요. 이 속공, 지금도 좀 낮았죠. 자, 이 속공도 오늘 신영수 선수가 속공 시도를 4차례 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계 범실 네.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헬기 쓰고 앞시 써. 네. 네. 파이프 쓰고 비스 떨어지고 비스 쓰고 쓰지 말고 끝까지 해봐. 끝까지 잡았으면 좀 이따 잡아. 미안. 좋아.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사실 이 어택 라인 안쪽 반 정도만 리시브가 볼이 오면은 그 다음에 속공을 과감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토스가 오늘 어쨌든 속공수 신영석 선수하고 호흡이 잘 안 맞고 있다는 거고, 이 신영석 선수가 3득점대 블로킹 하나, 공격에 2득점 있는데 성공률이 18% 나오거든요. 이러면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속공을 다 견제를 안 하고 다음 걸 다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토스가 정확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 세수로 가지고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김민재의 서브가 있었고 이시원 성공입니다. 이시원의 득점. 만회 점수. 그래서 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떤 팀하고도 이 경기력, 개인의 경기력은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인데 네. 이제 전체 그걸 다 살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팀의 조직력으로 승화가 되죠. 그렇죠. 조직력과 그다음에 공격의 성공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임동혁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재성이 아닌 이시몬이 쫓아가 봤지만 살리질 못했습니다. 워낙 바운드가 컸어요. 그렇죠. 18득점째 올리고 있고 거의 한 6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임동혁 선수가. 이렇게 좀 활약을 해주면 사실 링컨 선수는 편안하죠. 뭐 휴식도 그렇죠. 취할 수 있고요. 감독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요. 자, 진지미 선수의 서브 오재성 받았고 서재덕 득점입니다. 한국전력으로서는 여기서 점차를 조금 더 좁히면 희망을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5점 차예요. 많이 좀 떨어진 좀 편이죠. 부담되죠. 그렇습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랠리 포인트 제도니까요. 네. 자, 짧은 서브 온열 받았고 정지석 공격 살려냈습니다. 이심원 연결. 서재덕 브로킹 걸립니다. 브로킹 성공. 자, 정지석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지석이가 블로킹을 했으면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러면은 트리플 크라운 정지석 선수의 브로킹으로 인정이 되면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거죠. 오늘 서브 3득점, 후위 공격 3득점 있었고. 진성태 볼까요? 선수인가요? 정지석이네요. 정지석 선수네요. 네, 그러면 시즌 15호 개인의 8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가장 많이 잡은 것 그렇죠. 같아요. 자, 발디그 넘어오질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마지막 오은열. 그러나 정지석 선수의 그 순발력은 대단하군요. 그렇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네. 뛰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마지막 오은열이 넘기려고 했지만 넘기질 못하면서 한국전력 득점. 신영석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서재덕입니다. 서재덕 선수의 브로킹으로 한 점 만에 넉점 차. 자, 여기서 한두 점 정도 더 따라가면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신영석의 서브. 임동혁이 내리꽂습니다. 20대 15. 오늘 임동혁 선수는 공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매 시즌 그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렇습니다. 19득점 거의 한 60% 성공률이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공격 성공률 한 52%는 8%나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정지석 서브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서브는 아웃인데 포지션 폴터예요. 포지션 폴트가 지금 한국전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포지션 폴트가 나오면서 지금 후위 쪽의 선수들이 서재덕 선수의 위치 볼까요? 서브는 아웃됐지만 포지션 폴트가 나왔어요. 밀리 자리로 움직였죠. 네. 정지석 서브 아웃이에요. 살짝 아웃됩니다. (16대 21) 5점 뒤지고 있는 한국전력. 오늘 서재덕 15득점, 오은열의 리시브. 자, 밀었습니다. 임동혁 득점. 임동혁 선수가 20득점째 올리네요. 지금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늘 사실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임동혁 선수가 들어와서 정말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정지석 선수는 사실 좀 공격에서 성공률은 많이 떨어지긴 하죠. 네. 진성태. 자, 강한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자, 오, 좋습니다. 자, 김지한 선수도 아주 후회 없는 스파이크를 했죠. 자, 두 개 다 공격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남자 배구는 공격인데 공격에서 성공률이 어느 팀이 높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팀의 이제 승패가 좀 갈려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승리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은 가장 그 약한 취약점이 공격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블로킹은 가장 좋습니다만은 자, 김재래 서브.
자, 5번 자리를 노렸는데 아웃. 그래서 범실 김지한. 자, 링컨이 이제 원포인트 블록으로 들어가고 유광호 세터가 나옵니다. 오늘 경기를 만일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둔다면 링컨은 충분한 휴식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임동희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네. 또 앞으로 다음 경기가 굉장히 시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서브 득점 임동혁 매치 포인트. 오늘 서브 에이스를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20득점, 팀 내에서는 가장 득점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순간 이제 뚝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 24대17. 임동혁 강하게 오늘 서비스. 경기를 끝내는 임동혁 25대17로 4세트. 대한항공의 승리, 세트 스코어 3대1, 승점 3점을 가져가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려울 때마다 임동희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오늘 또 진성태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에 6득점, 블로킹 4득점. 네, 아주 뭐 중앙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그 중앙 속공 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브로킹이라든가 서브라든가 1위 팀다운 대한항공, 물론 이제 범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독 선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지금 2위 KB 손해보험과 승점이 40점인데 네. 43점, 3점 차로 1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달성한 정지석 선수입니다. 국내 선수로서 8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정진 선수는 블로킹, 또 뭐 디거, 그다음에 공격, 뭐 다양한 플레이, 만능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강한 서브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브로킹 능력도 있어야 이 또 공격 능력의 후위 공격까지, 뭐 공격에 뭐 3박자가 돼야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진성태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정말 상대가 전혀 견제하지 않았는데 속공을 초반에 완전히 상대 블로킹, 블로킹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을 해줬고 네. 또 공격에서 블로킹도 상대 공격을 4개나 막아줬죠. 네. 자, 진성태 선수가 뭐 속공 플레이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블로킹도 4득점. 본인의 이제 한 경기에 최다가 이제 5개인데 오늘 4개를 잡아낸 진성태 선수가 오늘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맹활약한 진성태 선수를 진달래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주시죠. 네, 대한항공 진성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고 확실한 1위를 위해서는 승점이 꼭 필요했습니다. 좀 어떤 마음이었나요?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마음도 컸고요.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했던 거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좀 빠른 플레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2세트 상대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풀어가는 편입니까? 일단 선수들이 잘 저희 리시브 라인이 좋기 때문에 강한 서브가 들어왔을 때 버티고 이제 그 공격을 책임져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2세트에는 조금 아쉽다고 하기보다는 잘했는데 상대가 좀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성태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 시즌 최다 득점 10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광호 세터와 초반부터 좀 속공 호흡이 좋았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가면서 맞춰왔습니까? 제가 요즘 그 속공 플레이를 할 때 조금 빨리 뜨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자꾸 유광호 선수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맞춰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유광호 선수가 잘 맞춰줘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블로킹 1위 팀을 상대로 블로킹 4개를 잡아내면서 손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주요했을까요? 요즘 브로킹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 분석했던 거를 토대로 잘 쫓아갔을 때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사이드 브로킹이 좀 저희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틸리카이넨 감독이 한 자리에 여러 선수를 좀 기용하는 편이잖아요. 좀 본인만의 미들 블로커로서의 강점은 뭐라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의 장점은 범실이 없는 플레이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